반갑습니다. 현재 이 에스팜의 주가가 굉장히 저조한 움직임을 나타내 주면서 이 주주님들의 마음도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3분기 실적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,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전환 사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. 하지만 이 4분기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FDA 승인이 굉장히 임박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내년에만 무려 이 상업화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에스팜의 이런 이슈들 우리가 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부진한 성적표에도 이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이유가 뭘까라는 이슈를 보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요. 우선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거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보기 쉽게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자면 이 매출액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당기 순이익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. 그 이유가 이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이유가 자회사의 실적 부진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. 즉,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고 자회사에 대한 문제가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자회사 자체가 임상시험 위탁 크로업체를 좀 담당하고 있어요. 현재 여기서 지속적인 적자 폭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이 올리고핵산 치료제의 공급 계약과 그리고 이 수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 최근 공급 계약만 봐도 이 두 가지 100억이 넘는 규모를 우리가 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드리자면 이 8월 달에만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 공급을 864억이나 현재 납품을 했었고 10월 31일에 보시는 것처럼 110억 규모의 이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. 이를 통해서 2024년 4분기와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4분기 실적이 내년 초에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.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지 좀 눈여겨보고 기대감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내용을 통해 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제일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올렌잔센이라는 심혈관 질환 이 치료제 자체가 12월 19일 이 미국 FDA 승인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재 희귀 질환 자체가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. 이 제가 이 에시팜도 여러 종목을 좀 여러 분야를 좀 촬영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제론이라는 대해서 이 FDA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장이 돼서 주가도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. 현재 이 12월 19일 전후로 현재 이 FDA 승인 여부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결과 자체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 자체가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장해 봤을 때 이제 유전성 혈관 분종 올리고 파이프라인이 2025년 상반기에도 FDA 승인을 좀 전망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상업화 품목 자체를 지속적으로 늘리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성장 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FDA 승인에 대해서 불발이 나오면서 주가도 반납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 바이오 종목 자체가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은 또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올렌 잔센이 추가적으로 확장이 돼줘야 이 에스팜의 모멘텀 자체가 강하게 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현재 2023년에 2개, 그리고 올해는 3개,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는 4개의 파이프라인을 상업화 전망을 하고 있는데
이 부분도 좀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이유가 이 노바티스의 렉비오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최근에 이 렉비오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면서 이 노바티스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졌습니다. 현재 이 렉비오 자체가 4,600개 시설에서 주문이 되는데요.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% 넘게 급증이 했으며 지속적인 이 외형 성장으로 인해서 이 에스팜의 수주 자체가 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바라보고 있고, 또 추가적으로 이 올렌잔센뿐만이 아니라 이 노바티스의 펠랑카르센도 상업화가 좀 구체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수주 자체가 이 에스팜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, 에스팜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실적과 그리고 정말 이 올리고 헥산 3대장으로서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질렌벳이란 이 베필로비르센 상업화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멘텀이 얼만큼이나 확장될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에스판 같은 경우 저번 영상에서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 대한 추세 자체가 꺾이게 되면서 좀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이 구간이 저항으로 보이고 61선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다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이 모멘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 모멘텀이 다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3분기 실적도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좀 강하게 밀렸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현재 이 에스팜이 흠이라면 지속적인 이 전환사채 물량이 좀 흠이라는 건데요.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예정이고, 현재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전환사채 물량 상장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이 매물 라인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흐름 강하게 꺾이지 않고 단기적인 추세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지 그런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재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밀리게 될 경우 또 추가적으로 이 장기 평선 241선과 481선 밑까지 현재 밀리게 될 경우 현재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이 FDA에 대한 이 모멘텀이 확장이 돼줘야 이 에스팜의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에스팜에 대한 내용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